폐업위기에 터키의 여성 전용 미용실에 여자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온 이것에 중독된 손님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문 앞까지 줄을 선 여자들의 얼굴엔 기대와 설렘이 가득했고 미용실 안은 마치 축제 현장처럼 떠들썩했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미용실을 찾아오는 동네의 여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이 떨어져 가기 시작했고 미용실 사장 세르핀의 마음은 점점 불안해지게 됩니다. 과연 무슨 일일까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터키 이스탄불의 골목 안쪽 붉은 벽돌 건물 2층에 위치한 제 미용실은 한때 여성들로 북적였던 공간이었습니다. 여성 전용 공간이라는 특성 덕분에 손님들은 히잡을 벗고 자유롭게 웃으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눴죠. 언제나 깔깔 웃음이 피어오르고 머리 손질보다 수다가 더 오래 이어지던 그 공간이 저에게는 참 소중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경기는 나날이 어려워졌고 여성들의 외출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미용실 안은 점점 조용해졌고 제 마음도 함께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예약표를 들여다보며 마주하는 하루 두세 명의 손님, 그마저도 노쇼가 나올까봐 불안했어요. 세르핀 씨, 오늘은 오전에만 손님 두 분 계세요. 직원 에일룰이 예약표를 건네며 말했을 때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습니다. 요즘 이 정도면 감사해야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실은 마음 한켠이 많이 지쳐 있었어요. 문을 열고 청소기를 돌리고 창문을 닫고 이젠 그 반복적인 일상이 감정 없는 루틴처럼 느껴졌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남편 에메르가 늘 다정하게 맞아줬어요. 오늘은 어땠어? 하고 묻는 그의 질문에 저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똑같았어요. 손님은 없고 마음만 더 지쳤네요. 에메르는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됐는데 한 달 정도 체류해야 해. 당신도 같이 갈래? 처음엔 그냥 웃어넘겼어요. 미용실을 비울 수 없는 상황이라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에메르의 말이 자꾸 마음에 맴돌았어요. 혹시 지금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생애 처음으로 미용실 문을 한 달간 닫기로 결심했습니다. 12시간의 비행 끝에 도착한 한국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따뜻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인 깔끔한 시설과 친절한 안내 표지판들, 자동화된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파란색 줄을 따라 셀프 체크인 기계까지 가는 길, 모든 게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어요. 남편 에메르는 감탄을 감추지 못하며 말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기술 강국이라는 말을 듣는 거야. 서울 시내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스탄불의 붉은 지붕 대신 빽빽이 들어선 고층 건물들, 고요한 모스크 대신 눈부신 간판과 분주한 인파, 모든 것이 낯설고 그래서 더 신기했어요. 며칠 후 혼자 동네를 탐색하던 중 미소 헤어라는 작은 여성 전용 미용실 간판이 눈에 띄었어요. 익숙한 공간처럼 느껴져 무심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은은한 음악과 함께 따뜻한 분위기가 제게 다가왔죠. 소파 한쪽에서는 몇 명의 아주머니들이 모여 앉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들 손에는 모두 작은 종이컵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정겨워 보이던지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잠시 후 중년의 여성 한 분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어서 오세요. 손님이세요. 저는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대답했어요. 아, 아니에요.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걸 눈치챘는지 그녀는 곧장 영어로 물었습니다. Where are you from? 터키에서 왔어요. 저도 미용실을 하고 있어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주변의 아주머니들이 오 터키 하고 감탄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순간 제 옆에 앉은 파마머리 아주머니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번역기 앱을 열었어요. 잠깐만요 하고 말한 그녀는 휴대폰에 무언가를 입력하더니 화면을 제게 보여줬습니다. 터키 미용실은 어때요? 웃으며 저는 터치 키보드에 답을 입력했어요. 조용해졌어요. 요즘 손님이 많이 줄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언어를 몰랐지만 번역기를 사이에 두고 마음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커피는 너무 달다고 했더니 아주머니들이 웃으시며 처음엔 그래요. 근데 자꾸 생각나요. 하며 손짓으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게 되었어요. 언어가 달라도 사람의 온기는 같다는 것을요. 번역기 너머로 전해지는 그들의 웃음과 손짓, 따뜻한 눈빛은 제게 한국이 낯선 나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강남의 프리미엄 미용실부터 대학가의 젊은 감성 미용실까지 다양한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각기 다른 분위기 속에서도 공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건 하나였어요. 바로 소통이었습니다.
대화가 있고 배려가 있고 웃음이 있는 공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작은 커피 한 잔이 있었죠. 그날 밤 숙소에 돌아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미용실에도 이런 공간이 필요해. 기술보다 디자인보다 사람의 온기를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서울 생활이 어느덧 열흘을 넘어가던 날, 저는 다시 수민 원장의 미용실을 찾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향이 먼저 반겨주었어요. 바로 그 믹스커피의 향이었습니다. 고소하면서도 달콤한 그 향은 이제 제게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어요. 어떤 따뜻한 장면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수민 원장은 오늘도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고, 손님들은 머리를 하거나 기다리는 동안 작은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서로 다른 주제로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어요. 어쩌면 이 공간의 진짜 매출은 커피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도 익숙하게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100원을 넣고 믹스 커피를 선택했어요. 종이컵에 따뜻하게 담겨 나오는 그 커피는 이전보다 훨씬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한 모금 마시자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한 맛, 그리고 커피보다 더 깊게 배어든 기억들이 함께 밀려왔어요. 이 커피를 처음 마셨을 때 놀라움, 그리고 그때 들었던 아주머니들의 웃음소리까지요. 처음엔 한국 커피는 다 인공적이고 너무 달아서 외국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그날 그 따뜻한 한 잔이 제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수민 원장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이상하죠? 그냥 달달한 커피인데 사람들을 붙잡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어요. 맞아요. 이건 그냥 커피가 아니에요. 공기를 바꾸는 향기예요. 공간을 부드럽게 만드는 힘이에요. 그 순간 옆에 앉아있던 아주머니 한 분이 휴대폰을 꺼내 번역기를 열었습니다. 터키 사람도 이 커피 좋아해요? 저는 웃으며 답을 입력했어요. 이전에는 아니었어요. 너무 달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지금은 자꾸 생각나요. 그 대화를 보던 수민 원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결국엔 다 중독돼요. 그녀의 말에 미용실 안이 한바탕 웃음으로 물들었습니다. 그날 저는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손님들과 짧은 대화를 나누고 수민 원장이 손님을 대하는 태도와 말투를 유심히 관찰했어요. 머리 손질을 넘어서 마음을 다듬는 듯한 그 태도는 이 공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가는 길, 제 마음속에서는 하나의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이 작은 커피 한 잔이 미용실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면 사람의 하루도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날 밤 노트북을 켜고 메모장을 열었습니다. 터키 미용실 커피 코너 설치, 자판기? 없으면 포트와 종이컵으로 대체, 커피 향이 있는 공간, 손님 머무는 시간 늘리기, 대화를 많이 할 것. 계획이 머릿속에서 차근차근 정리되기 시작했어요. 저는 단순히 믹스커피를 따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믹스커피를 매개로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공간, 바로 그런 미용실을 만들고 싶었던 거예요. 이스탄불 공항에 내리자마자 익숙한 공기와 함께 몸보다 마음이 먼저 미용실로 달려갔습니다. 에메르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하루 이틀 쉬었다 가면 안 돼?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고 싶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달 만에 다시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여전히 조용했고 직원 마르베와 나즈리가 반갑게 인사해 주었어요. 세르핀 씨, 한국은 어땠어요? 저는 웃으며 가방에서 꺼낸 무언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놨습니다. 바로 한국에서 사온 믹스커피 상자였어요.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한국 미용실의 비밀 무기예요. 오늘부터 우리도 이걸로 분위기를 바꿔볼 거예요. 미용실 한쪽에 작은 테이블을 놓고 전기포트와 종이컵, 그리고 믹스커피 봉지를 가지런히 진열했습니다. 안내문도 만들었어요. 오늘의 특별한 선물, 한국에서 온 달콤한 커피를 무료로 즐겨보세요. 첫 손님이 들어왔을 때 저는 평소처럼 상담을 진행하다가 조심스레 커피를 권했습니다. 오늘은 서비스로 커피 한 잔 드릴게요. 제가 한국에서 직접 가져온 믹스커피예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하며 받아들고 한 모금 마신 뒤 눈을 크게 떴어요. 너무 달아요. 근데 맛있네요? 자기도 모르게 웃으며 한 모금 더 마셨습니다. 그 표정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날 오후 두 번째 손님이 대기 중이었고 저는 다시 믹스커피를 건넸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옆 손님에게 먼저 말을 걸었어요. 이 커피 한국에서 온 거래요. 맛보셨어요? 그 작은 종이컵 하나가 그들 사이의 첫 대화가 되었던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서 커피 향이 미용실에 퍼졌고 손님들은 점점 더 오래 머물기 시작했어요. 헤어스타일이 끝나도 한 잔만 더 마셔도 될까요? 하고 웃으며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르베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진짜 커피 때문인지 분위기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저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믹스커피는요, 맛보다 분위기를 바꾸는 마법이에요. 이전까지 우리 미용실은 머리만 손질하는 공간이었지만 이제는 이야기가 흐르고 웃음이 퍼지는 장소로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중심엔 어김없이 작은 종이컵 속 달콤한 한국 믹스커피가 있었어요. 믹스커피가 들어온 지 2주쯤 지나자 미용실 안의 분위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손님들의 머무는 시간이 늘어났고 무엇보다 대화가 많아졌어요. 머리를 하는 중에도 기다리는 동안에도 커피를 들고 나란히 앉은 두 손님의 웃음소리가 미용실 구석구석을 채웠습니다. 이 커피 정말 중독성 있네요. 집에서도 생각나요. 우리 집 커피는 너무 진해서 부담스러운데 이건 딱 좋아요. 그 말들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었어요. 바쁜 하루 속 작은 여유, 무거운 마음에 스며드는 한 모금의 위로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한 손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기 오면요, 그냥 나로 존재할 수 있어서 좋아요. 아내도 엄마도 아닌 그냥 저로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미용실은 더 이상 머리를 손질하는 곳만이 아니었어요. 서로 다른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이 잠시 멈춰 숨을 고르는 작은 피난처, 마음을 나누는 작은 광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손님들이 친구를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여기 커피 마시러 가자. 분위기 진짜 좋아. 그런 말들이 동네 어귀를 타고 퍼졌고 어느새 예약 없이 방문하면 기다려야 할 정도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마르베가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세르핀 씨, 요즘 손님들이 머리하러 오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러 오는 것 같아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우리가 원하던 거잖아요. 커피는 핑계고 사람은 진짜 이유니까요. 하루는 한 단골 손님이 믹스커피를 들고 말했습니다. 이 커피요, 그냥 커피가 아니라 위로 같아요. 속이 복잡한 날도 기분이 가라앉은 날도 이 한 잔 마시면 이상하게 마음이 풀려요. 그녀의 말에 다른 손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첫 손님을 맞기 전에 커피포트부터 먼저 확인했어요. 커피 향이 퍼지는 걸 느끼며 이 공간에 들어올 누군가의 마음도 조금은 따뜻해지기를 바랐습니다. 누군가는 말했어요. 이 커피 때문에 여기 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진짜 이유는 커피가 아니라 그 커피를 함께 나누는 공기와 이야기, 그리고 공감이라는 걸요. 이제 우리 미용실은 단순한 미용 서비스 공간이 아니라 이스탄불 여성들의 작은 커뮤니티, 삶을 나누는 이야기의 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과 중심에는 변함없이 한 잔의 한국 믹스커피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미용실 문을 열고 커피 코너를 점검하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믹스커피가 거의 바닥나 있었어요. 서랍속까지 확인해봤지만 남은 봉지는 고작 12개. 저는 직원 마르베를 불렀습니다. 혹시 창고에 더 남아있나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요즘 손님들이 2잔씩 마시고 가시잖아요. 당황한 저는 곧장 한국에서 들여온 박스 수를 확인했습니다. 분명 넉넉하게 사왔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을 훨씬 웃도는 소비 속도였어요. 매일 커피를 마시러 오는 손님, 친구를 데려오는 손님, 머리는 안 하지만 커피 한잔하며 수다 떨고 가는 손님들까지 믹스커피는 이미 우리 미용실의 핵심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날 오후 3잔만 남은 커피 봉지를 직원들과 상의 끝에 선착순 3명에게만 드리기로 했습니다. 안내문도 붙였어요. 죄송합니다. 오늘 커피는 조기 소진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런데 그날 미용실은 평소와 조금 달랐습니다. 커피가 없다는 사실에 손님들의 표정이 어딘가 서운해 보였고 대화의 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머리를 하며 가볍게 웃던 이야기들, 대기하면서 나누던 고민들조차 뜸해졌습니다. 아, 커피 없어요? 아쉽네요. 그럼 오늘은 그냥 빨리 하고 갈게요. 짧은 문장들이 남기고 간 공기는 생각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이 커피가 단지 음료가 아니었다는 사실을요. 손님들은 커피를 마시기 위해 온 게 아니라 커피를 매개로 한 따뜻한 대화를 위해 이곳에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저는 에메르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믹스커피를 더 주문해야 할 것 같아.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어요. 직접 온라인으로 해볼까? 요즘 국제 배송되는 곳도 많잖아. 노트북을 열고 검색을 시작했어요. 몇몇 한국 식품 온라인몰에서 믹스커피를 판매하고 있었지만 문제는 배송비였습니다. 제품보다 운송비가 더 비쌌고 도착까지 보름 이상 걸린다는 안내도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어요. 지금 이 분위기로는 그 시간도 너무 길어요. 커피가 사라지자 손님들의 웃음도 서서히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 작은 종이컵 속의 커피가 단지 달콤한 음료가 아닌 공감과 연결의 매개체, 그리고 여성들 일상 속 작은 쉼표였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저 재고를 채우는 문제만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그 향기와 온기를 되찾는 일, 그것이 진짜 해결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단단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믹스커피는 반드시 다시 들여와야 한다. 단지 손님을 위한 서비스가 아니라 우리 미용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노트북을 열고 본격적으로 수입 경로를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 식품 수출 전문 사이트, 해외 한인마트, 중고거래 커뮤니티까지 뒤졌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터키 내 할랄 인증 문제와 유통허가가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한국 대사관 상무관실의 이메일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가망이 없을지도 모르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메일을 작성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스탄불에서 여성 전용 미용실을 운영하고 있는 세르핀입니다. 한국의 믹스커피를 통해 손님들과 소통하고 여성 커뮤니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식 수입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메일을 보내고 며칠 동안 답이 없어 마음이 무거워졌지만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아침 한 통의 답장이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르핀 씨. 귀하의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 커피 제조업체와 연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순간 모니터를 바라보며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정말 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이 처음으로 생긴 순간이었어요. 곧바로 상무관의 소개로 연결된 담당자와 이메일을 주고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한국의 유명 믹스커피 제조사의 해외 영업팀 소속이었고 저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어요. 처음 듣는 사례입니다. 터키에서 한국 믹스커피가 여성 커뮤니티 문화와 연결되다니 흥미롭네요. 저는 진심을 담아 답했습니다. 믹스커피는 단지 음료가 아니라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어주는 달이었습니다. 이후 그는 작은 샘플 박스를 시험적으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물류비를 줄이기 위해 항공보다 선편을 이용해야 했지만 저는 상관없다고 대답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어요. 단지 다시 그 달콤한 향이 우리 미용실에 돌아온다면 말이죠. 그 사이 저는 미용실 한쪽 벽에 작게 써붙였습니다. 믹스커피 곧 다시 돌아옵니다. 따뜻한 대화를 위한 우리의 향기. 손님들은 그 글귀를 보며 정말요? 너무 반가운 소식이에요. 하고 웃으며 반응했어요. 믹스커피는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상 속 빈틈을 채워주는 위로이자 관계를 만드는 도구, 그리고 나아가 이 공간의 공기를 바꾸는 문화의 씨앗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씨앗이 다시 뿌려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난 어느 아침 기다리던 상자가 미용실로 도착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정식 수입 믹스커피 샘플 박스였습니다. 박스를 열자마자 익숙한 향이 퍼져나왔어요. 고소하고 달콤하면서도 어딘가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향기. 저는 두 손으로 봉지를 꼭 쥐었습니다. 다시 왔어요. 우리 커피가. 커피를 다시 제공한다는 안내문을 붙이자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때 그만 맞죠? 언제부터 마실 수 있어요? 저 이 커피 기다렸어요. 다른 데선 못 마시겠더라고요. 그날 이후 커피 코너 앞에는 늘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서로 이름도 모르던 손님들이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고 웃음꽃이 피어났어요. 어느 순간부터 미용 서비스보다 커피 한 잔과 이야기 나누기를 위해 이곳을 찾는 손님들도 생겨났습니다. 그 무렵 뜻밖의 손님들이 미용실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화장품 브랜드 해외 마케팅 담당자와 뷰티 콘텐츠를 제작하는 인플루언서였어요. 수민 원장의 소개로 제 이야기가 한국 뷰티 업계에 알려졌고 그들이 협업 제안을 하기 위해 직접 이스탄불까지 온 거였어요. 라이프 스타일과 문화를 함께 전달할 수 있는 파트너를 찾고 있었어요. 이 미용실은 이미 커뮤니티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저는 감격했고 두 눈이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화장품 샘플이 진열대에 놓이고 한국식 메이크업 데이 행사가 열리자 동네 아주머니들, 젊은 엄마들, 심지어 학생들까지 미용실을 가득 메웠어요. 그날 미용실은 마치 작은 축제 같았습니다. 커피를 들고 립 틴트를 발라보며 웃고 헤어팁을 공유하는 모습들은 단순한 고객과 점원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여성들이 서로를 지지하고 공감하는 진짜 공동체의 모습이었습니다. 행사 마지막 저는 조용히 커피 자판기 앞에 섰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당신의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자판기 위에 붙인 그 문구를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처음 한국에서 이 커피를 마셨을 때는 단지 달고 신기한 맛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이 작은 종이컵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다리가 되었고 웃음과 위로가 흐르는 통로가 되었다는 걸요. 이제 우리 미용실은 이스탄불 속 작은 한국 여성들의 이야기가 오가는 따뜻한 커뮤니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믹스커피를 통해 이어진 수많은 손들과 마음들이 이 공간을 지탱해주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도착한 믹스커피 박스를 열던 그날 함께 도착한 작은 상자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한국의 천연 마스크팩, 감성적인 디자인의 한지 향기 카드, 그리고 힘내요, 오늘도 예뻐요 라는 문구가 적힌 스티커 메모지가 들어있었어요. 이건 그냥 물건이 아니야. 이 분위기를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어. 저는 그것들을 하나씩 미용실 곳곳에 배치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테이블 위에는 마스크팩 체험 코너를 만들었어요. 손님 중 한 분이 마스크를 얼굴에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거 피부가 되게 시원해요. 그리고 포장도 예쁘네요. 그 말을 들은 다른 손님도 한국 제품은 디테일이 살아있다니까요 하고 웃었습니다. 미용실 거울 위, 손거울 뒤, 화장대 모서리엔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어요. 오늘 당신 충분히 아름다워요. 눈에 보이는 것보다 마음이 더 중요해요. 이 작은 문구들은 손님들이 머리를 말리며 거울을 볼 때마다 작은 위로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믹스커피 자판기 옆에는 한국 전통차 세트도 비치했어요. 녹차, 유자차, 대추차. 원할 경우 손님들이 선택할 수 있게 했죠. 커피가 너무 달다고 느끼는 분들, 혹은 건강을 챙기는 중장년 손님들은 차를 더 선호했어요. 오늘은 따뜻한 유자차로 부탁해요. 그 말은 곧 오늘은 속이 좀 허전해요 라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미용실은 단지 커피와 서비스만 제공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감각, 향기, 손길, 그리고 말 한마디까지 오감이 모두 위로받는 공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 무렵 한국 화장품 브랜드와의 협업도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헤어 오일과 립 틴트가 입점했고 월일의 한국 뷰티 클래스도 열렸습니다. 마르베가 말했어요. 우리 미용실 이제 진짜 예전이랑은 전혀 달라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이젠 여기가 이스탄불 속 작은 한국이야. 그리고 누구보다도 따뜻한 공간이지. 이 공간이 어떤 특별한 장비나 고급 인테리어가 아닌 달콤한 커피 한 잔과 말 한마디로 시작되었다는 사실이 참 이상하고도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해질 무렵의 미용실, 창밖으로 주황빛 노을이 스며들었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믹스커피 한 잔을 따르며 소파에 앉은 저는 문득 이 모든 여정을 처음부터 다시 떠올렸어요. 처음엔 단지 피곤하고 지쳐서 떠난 한국 여행이었습니다. 고요해진 이스탄불 미용실의 침묵을 견디지 못해 잠시 숨을 고르려 간 휴식이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마주한 건 작은 종이컵 하나가 만들어낸 따뜻한 소통과 웃음이었어요. 믹스커피, 그저 달고 부드러운 커피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달이었어요. 그리고 그 향기 안에는 위로가 있었고 회복이 있었고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이야기의 시작이 있었어요. 지금 제 미용실은 예전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여전히 머리를 다듬고 손질하는 공간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안에서 오가는 이야기, 공감, 웃음, 그리고 쉼이에요. 커피 자판기 옆에서 서로의 일상을 나누고 거울 앞에 스티커 문구에 마음이 흔들리고 한국 전통차 한 모금의 어린 시절의 기억을 떠올리는 사람들. 이제 이곳은 단순한 미용실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상이 잠시 머무는 정류장입니다. 손님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 오면 머리만 바뀌는 게 아니라 마음도 다듬어지는 느낌이에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겐 그런 공간이 필요했어요. 지금도 저는 매일 믹스커피를 내립니다. 그리고 조용히 손님에게 건네요. 그건 단순히 음료를 주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작은 위로를 건네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에게도 이런 믹스커피 같은 존재가 있나요? 지친 하루의 끝에서 잠시 멈춰 설 수 있게 해주고 말없이 곁에 있어주는 작은 위로 말이에요. 혹시 아직 찾지 못하셨다면 괜찮아요. 이 이야기가 그 시작이 되어줄 수도 있으니까요.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따뜻함을 전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위로의 순간이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